안녕하세요. 오독입니다. 네, 이번 주 증시는 추수감사절이 껴있기 때문에 오늘이 쉬는 날이고 내일은 조기장 마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월가 트레이더들은 휴가를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월요일부터는 거래량이 적었다. 하지만은 월요일 날 증시는 2.5% 상승을 하고 그 이후에 단순 되돌림 나오고 다시 한번 상승을 함으로써 리테일 트레이더들이 원하는 방향은 일단 상승이다. 라는 점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자료에 따르면 이 금요일과 월요일에 헤지 펀드들의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다. 그 자료를 보면 네, 지난 2년 중에서 헤지 펀드들이 강하게 매수한 시점이 이번 주 금요일, 지난주 금요일과 이번 주 월요일이었다. 이런 자료가 골드만삭스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헤지 펀드들의 매수세까지 들어온 상황이고요. 그럼 이제 CTA 포지션 상황도 제가 봐드릴 건데 이 CTA 포지션 상황을 보면 이건 이제 CTA 추세 추종하는 시스템 트레이딩 기반의 펀드 회사들의 추종 포지션 상황을 보는 건데요. 일단 CTA 포지션이 양의 수를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거는 매수 관점으로 일단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구간에서 들어 올릴 때에 매수를 급격하게 올렸다가 그다음에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많이 해 놓은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 가격 과정 중에서 떨어졌고 다시 한번 이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 이제 찔끔찔끔씩 들어오다가 갑자기 이제 상황에 따라서 크게 들어올 수 있다. 근데 그 시점이 저는 12월 중에는 다시 CTA 포지션이 우상향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괜찮은 점은 여기서 매도로 전환이 되지 않고 음수로 양수 안에 있다라는 것 자체가 CTA 포지션 추세 추종은 결국 다시 한번 이 시장을 우상향 랠리로 이끌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CTA 포지션이 더 들어온다고 하면은 이 상승폭이 조금 더 커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조금씩 다시 좀 전환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월봉으로 보시면은 7개월 동안 이어졌던 이 하락을 아랫부분의 월봉 마감이 깨지 않고 계속 랠리로 이어졌던 구간이 이제 밸류에이션 조정이 한번 나온 구간이고요. 여기서 한번 꼬리를 깼기 때문에 이 상승 랠리는 일단 끝났다. 그다음에 조정이 나왔고 다시 한번 상승의 랠리가 갈 수 있는 구간이 되겠다. 지금 이 구간에서 만약에 음봉이 좀 꽉 차 가지고 더 안 좋은 소식이 있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아래로 내려갈 수 있는데 지금은 그 상황이 아니거든요. 12월 달부터는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또 돈이 풀리는 얘기를 하고 있고 크립토 시장 자체도 비트코인이 9만 이더도 3천을 지금 돌파를 하면서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가겠다는 의지가 조금씩 보여지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는 지금 현 구간에서 하락을 보기보다는 다시 한번 상승을 보되 기존처럼 급격한 상승보다는 약간 좀 완만한 상승으로 보는 게 좀 더 합리적이다. 그리고 내일은 조기장 마감인데 월물 마감이기 때문에 이제 포트폴리오 조정상 약간의 눌림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휴가에서 돌아오는 트레이더들이나 이 상황에 봤을 때 주말도 껴있으니까 일부 이제 익절을 할 수도 있고 한번 그 익절하기 전에 더 펌핑을 줘 가지고 QQQ 620까지 올릴 수 있다. 그거를 또 가까이서 보면 네, 현 구간에서의 매물대와 옵션 상황의 이번 주 위클리 만기의 저항 이 이곳입니다. 620. 그래서 이 조기장 때 620까지도 밀어 올렸다가 이제 좀 눌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최소 눌림은 610 그다음에 이제 뭐 605, 600입니다. 그래서 요 정도 선에서 눌리면 끝나고 다시 한번 이제 요 추세를 돌파 이후에 리테스트하고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지금 요 구간을 봤을 때 요 음봉은 다 들어 올렸죠. 잡아먹고 위로 올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하락을 메인으로 보는 게 아니라 다시 되돌림 하락을 메인으로 보기보다는 여기서 다시 임펄스 상승으로 진행된 가능성을 높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이후에 12월 달에는 증시가 조금 더 상승폭을 더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10년물을 보시면은 제가 여기 예전부터 강조드렸던 자리가 4.125에서 4.15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구간을 안 넘는 게 중요하다. 근데 다행히 요 구간을 계속 맞고 두들겨 맞았어요. 이때도 맞고 이때도 맞고. 그리고 지금 떨어지는 구간인데 지금 구간에서 다시 한번 요거를 이탈하게 된다면 이 3.8 정도까지 4% 아래를 깨러 내려갈 확률이 높습니다. 10년물 금리가. 지금 이제 금리 인하가 12월 달에 될 걸로 점점 유력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장기채도 조금씩 떨어지고 TLT나 TMF 채권도 조금 상승을 할 수 있다. 근데 급격한 상승은 나오지 않는다. 지금 구간에서 일정 부분 한 4% 아래로 내려가는지가 제일 포인트가 되겠고 이 4%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은 증시에 더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10년물 금리가 이 직전 저점을 만들었던 요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지를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지점이 대략
한 3,900 정도니까 4%를 깨고 내려가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이 10 년물 금리 자체가 추세가 하락세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뚜렷하게 반전하는 모습이 중요한 지점에서 저항을 맞고 다시 떨어졌기 때문에 더 떨어질 수 있는 확률이 더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KRE 지방은행 ETF입니다. 많은 분들이 투자할 때는 DPST로 투자를 하는 종목이고요. 이 KRE를 추종하기 때문에 이걸 살펴야 되는데 이평선이 꺾이는 부분 요 구간에서 이슈가 터졌죠. 하지만 이 이슈는 큰 이슈는 아닐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부실 은행에 대한 이제 바퀴벌레들이 많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가 실리콘밸리 그때 과거에 2023년이었나 그때 당시에도 정부가 개입해서 은행을 살렸기 때문에 이 부분이 크게 걱정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미국 정부에서 은행 규제들을 풀어서 더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좀 더 하락을 나오게 된다면 저는 매수 기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하락이 나오고 반등 나오고 재차 하락이 나오기보다 여기서 지지를 받고 이 하락 추세를 뚫으면서 양봉을 세웠다. 그렇다는 건 현 구간에서 이 65 불이 옵션 저항이자 매물대 저항이기 때문에 요 구간까지 올라갔다가 되돌림 나오고 다시 한번 상승으로 진행될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요 상승의 폭을 엄청 크게 볼 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DPST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일정 수익이 나게 되면 또 수익 실현을 하고 좀 지켜보다가 다시 한번 돌파를 했을 거나 매수 타점 자리가 오면은 매수를 하면서 좀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기 괜찮은 종목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거대한 삼각 수렴수란 내에 있기 때문에 이 구간 내에서 올랐다가 눌렸다가 절단 형태로 하고 뚫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라클입니다.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간에서 이 갭을 채우는 데까지는 기다리시는 게 낫다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여기 구간부터는 1 차적으로 매수가 들어가도 되는 구간이다. 하지만 여기 봤을 때 여기 매물대와 요 추세가 깨지는 구간에서 깨지니까 깨지고 여기 이제 단순 200 일선 지지 나오고 매물대 저항 맞고 다시 급락이 나온 상황이다. 하지만 이 구간의 파동상으로 봤을 때 3, 3, 5의 조정이 끝난 구간이라서 여기에 갭을 메꾸는 자리와 이 200달러 내에서는 매수를 다시 진행을 해도 나쁘지 않은 구간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오라클은 지금 떨어진 이유가 CDS 문제가 크고요. 프라이빗 크레딧에서의 문제가 부각이 되면서 가장 직격탄으로 얻어맞았기 때문에 이것이 개선이 되는 모양이 나오기 전까지는 다시 한번 여기 고점을 뚫고 올라가기엔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라클에 대해서 지금 이제 들어올린 부분도 최근에 이제 오라클이 너무 많이 빠졌다라는 애널리스트 분석들 그런 이제 뭐 매수 의견을 주는 기관들이 나왔기 때문에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옵션 상황이나 전체 지금 흐름 자체가 200 일선 아래에 있고요. 잠겨져 있어요. 대표적인 요 구간 이 230 구간 위로 올라오기 전까지는 오라클의 추세는 여전히 하방세가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모아 가실 때는 이제 신규 진입으로 오라클이 많이 떨어져서 모아 가고 싶다라고 보시는 분들은 장기적으로 나는 이걸 가져가겠다 하시면 본주로 들어가시고요. 단기적으로 먹을 구간으로 보시는 되면 레버리지를 쓰셔도 되는데 지금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한계는 230 까지밖에 되지 않는다. 그다음에 여기 200 일선 단순 200 일선 있잖아요. 단순 이평. 여기조차도 지금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185에서 200 구간에서는 매수를 일단 가져가고 일단 레버리지는 짧게 일단 수익을 보시는 게 낫고 장기적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이평선들이 좀 모여지고 돌파 나오고 200 일선을 지지를 받고 이 매물대에 부딪히겠죠. 그러고 나서 되돌림 나오고 다시 한번 돌파를 해서 여기 추세를 돌파해야지만 결과적으로 다시 상승의 랠리로 갈 수 있다. 하지만 요게 빠르게 V자로 가기에는 오라클의 특별한 소식이 나오기 전까지는 높아 보이지 않는 확률이다. 그다음에 제가 옵션 상황이 개선이 되면은 또 멤버십에 이제 개선이 됐다고 설명드릴 건데 지금 오라클의 옵션 상황은 이때 지금 매수세가 들어왔지만서도 여전히 200 쪽으로 하방이 강력하게 잡혀 있기 때문에 들어올리는 거기보다는 여전히 하락의 힘이 좀 더 강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410을 기준으로 보시고요. 410이 깨지지 않는 한 추세는 유지가 된다. 그 지점에서 타이트하게 보기에는 일봉 21선과 51선을 보시면 되겠고 이번 주 금요일까지 주기 전까지는 430을 넘기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430이 저항이 되겠고 여기 구간에서 410을 다시 이탈하지 않고 유지가 된다면 다음 주에는
450을 다시 도전해 보는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다음 주에 도전을 하더라도 이제 눌림도 나오고 다시 450을 도전하면 어디다? 그다음에 이제 480, 그 이후에 500 입니다. 그래서 요런 루틴으로 상승폭을 보시면 되겠고, 되돌림이 나왔을 경우에는 이 410이 깨지게 되면은 하방으로 한 370, 75 까지도 열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딱 기준이 잡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트레이딩 하기에는 네, 나쁘지 않은 관점이 되겠습니다. 네, 현 구간에서 엔비디아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구글 TPU 얘기가 나오면서 구글이 주도를 했죠. 근데 그 상황에서 엔비디아가 꺾였습니다. 근데 이제 엔비디아가 꺾였을 때 증시 전체가 꺾이면 안 좋은 상황인데, 여태까지 증시를 이끌어온 시장의 대장이 엔비디아였는데, 이 엔비디아가 꺾여도 구글이 이번에 받쳐주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 엔비디아가 아니어도 다른 기업들이 좀 성공할 수 있겠구나.' 이런 심리가 시장에 퍼져야 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 멤버십에. 근데 그 심리가 아주 잘 반영이 돼서 지수가 올라갔잖아요, 엔비디아가 떨어지는데도. 그리고 그 힘으로 엔비디아에 다시 매수세도 들어와서 끌어올려 놨다. 그래서 요런 점은, 이 지수가 내년에도 사이클로 올라가려면 엔비디아에 대만 의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글에 한번 의존을 했다가 이제 구글도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되면은 상단에 부딪혀서 차익 실현이 나올 때 또 다른 빅테크가 이끌어 주고, 그 바톤을 다시 엔비디아가 받을 수도 있고, 브로드컴이 받을 수도 있고, 아마존이 받을 수도 있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받을 수도 있고, 그렇게 선순환이 되면서 증시가 올라가야 내년 사이클이 안정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현재 구간에서는 엔비디아가 추세가 약한 건 맞습니다. 여기서 이 매물대 182 구간을 맞고 떨어졌는데, 이 구간 내에서는 뭐다? 매수 기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수도 똑같고 엔비디아도 똑같은데, 여기 구간에서 이제 매수를 받고 올라가게 되면은 다시 한번 이 아래로 내려오면은 안 됩니다. 왜냐면은 이 구간에서 매물대를 쌓았잖아요. 근데 요 구간에서 다시 한번 이제 마지막 돌파하게 되면은 여기서 디디고 나서 올라가 줘야 돼요. 그러니까 왜 헤드 앤 숄더가 위험한 거냐면은, 이 구간에서 올라갔다가 떨어지면은 사람들 심리상 이 넥라인이 깨졌을 때 하락할 거다. 그다음에 만약에 여기서 올라가게 되더라도 여기 맞고 다시 떨어지는 이유가, 지금 요 구간에서 '이 못 뚫는 거 아니야.'라는 심리에 리테일들까지도 '아, 요 정도 일단 도망가 보자.' 그럼 여기서 다시 떨어지면은 '이거 더 떨어지는 거 아니야?' 하면서 계속 줄줄이 매도세가 나오면서 요런 구간이 깨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 구간에서 다시 들어올리게 되면은 이 구간에선 다시 하락을 하는 게 아니라, 하락을 하더라도 빠르게 다시 말아 올려서 추세를 전환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는 여러분들 어차피 엔비디아 매수를 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지금 다시 한번 조금이라도 눌림이 나오면은 분할로 매수를 시작해도 저는 괜찮은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팔란티어입니다. 팔란티어는 여기 구간에서는 적극 매수 추천. 저도 매수를 했고 어제 멤버십 분들과 20% 수익을 보고 팔았습니다. 이제 단기간에 수익을 크게 봤기 때문에 좋긴 하지만은 "왜 끝까지 더 길게 들고 가지 않느냐?"라는 점을 물어보신다면은, 요 165에서 170 구간에서 한번 팔란티어는 저항을 맞고 눌림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눌림이 나오면 다시 재매수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 여기 구간이 매물대가 좀 많이 쌓인 구간이에요. 그래 가지고 여기 구간을 재돌파하는 데 시간은 좀 걸리지 않을까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좋은 매수 찬스가 올 수 있다. 그래서 레버리지를 들어갔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일단 수익 실현하고 재진입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다시 이 구간을 뚫고 200달러를 향해서 갈 수 있는 팔란티아의 모습이 나올 수 있겠다. 하지만 이 구간이 단기간에 빠르게 진행이 될 것 같지 않기 때문에, 본주는 상관없지만 레버리지를 쓰시는 분들은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밑에서 잡았으면.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사람들 성향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맞게 트레이딩을 하실지 끌고 가실지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여기 구간에서 일단 저항을 맞을 확률이 높아 보인다. 타이트하게는 165였고 여기였는데, 일단 요 정도에서 판 거고, 맞고 떨어지면은 한 155에서 160 사이에서는 지지가 나오고 다시 한번 이 180을 두들기러 올라가 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조정이 아예 이제 끝나가는 구간이다. 기간적인 시간 소요, 그다음에 파동상으로도 이 구간에서 333 또는 335로 마무리가 되는데, 제가 요 구간이 깨지면은 470 까지는 열어 두셔야 된다. 여기 구간은 언젠간 메꾸러 와야 할 자리였다라고
라고 계속 마이크로소프트 설명을 드릴 때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런 구간에 왔을 때는 매수를 하셔도 된다."라고 설명을 드린 거고, 지금 구간에서 오랜 기간 동안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기간 조정인 거죠. 횡보 기간 횡보 조정으로 마지막까지 아래 자리까지 메꿔 주고 다시 한번 상승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그다음에 요 상승의 랠리가 길게 지속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는 단지 '구글에 밀린다.'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빅테크 순환이 돌 때 마이크로소프트가 다시 한번 이끌어가는 시장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거를, 그 타이밍이 정확하게 언젠지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매집을 해 두고 홀딩을 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지금 구간에서 단기적으로 이 저항을 말씀을 드리면은 이 500을 일단 먼저 넘어야 돼요. 그래서 500을 넘기 전에 여기 구간에서 막고 다시 한번 눌리고 이런 상황은 나올 수 있지만은, 이 500을 돌파를 하고 다시 이 이평선들이 모이는 구간이 한 500 정도 될 거예요. 눌리고 이평선 지지받고 510을 돌파를 다시 하게 된다고 하면은 이 상승의 랠리가 이어질 수 있다. 근데 지금 구간에서 500과 510은 매물대까지 겹쳐진 자리이기 때문에 저항의 힘은 강하긴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요런 걸 뚫을 때는 좀 호재 소식이 동반이 되면서 뚫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을 때 그 타이밍을 놓치지 마시고 수익을 극대화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 마소를 도망가야 되는 구간은 아니다라고 설명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크립토 시장을 보겠습니다. 빅각 채널 중에서 요 자리가 저는 저점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옵션 내에서 최대 지지 방어선이 될 거다. 현재 구간에서는 이 90K를 넘는 게 중요하다. 근데 90K를 지금 넘고 약간 리테스트 형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주에 요게 이제 진짜 90K를 돌파하는 상승인지가 체크가 필요하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요런 경우에 비트코인의 흐름을 보면은 한번 뚫었다가 다시 한번 이 저점을 위협하는 하락이 나오고 나서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두 가지가 볼 수 있는데, 지금 올라가는 부분이 먼저 이 유동성이 풀리는 거에 가장 민감하게 반영할 곳이 크립토 시장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제 햇셋이 확정적으로 더 된다 하면은 크립토 시장엔 더 유리한 부분이 있거든요, 유동성이 더 풀리니까. 그래서 바로 이렇게 다이렉트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공포 구간에서 매수를 해 뒀어야 된다. 그래서 설명을 드린 거고, 계속 제가 "크립토는 공포에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여전히 이 구간은 데드캣 바운스다, '시즌 아웃으로 갈 거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의 입장에서는 이 크립토는 이 미 정부가 원하는 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해줄 거라고 보여요, 이 코인 시장이. 전체 코인 시장은 아니고 비트랑 이더 정도는 그 역할을 수행을 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더 우상향할 거라고 보고 있고, 전체적인 추세 전환은 제가 계속 설명드렸지만 이 100K 여기가 깨졌던 구간이잖아요. 깨지고 나서 급락을 했던 구간, 요 구간 위로 올라가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추세 전환을 원하신다라고 생각하시려면은 100K를 돌파해야 되는데, 지금 단기적으로는 90K를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다시 깨지게 되면은 '아, 아직 비트코인이 추세 단기적인 추세 전환을 하지 못했구나.'라고 보시면 되겠고, 90K를 지지하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온다고 하면은 '이제 단기적으로 추세가 전환이 되려고 하는 모습이구나.'라고 보시고, 100K까지 돌파를 한다고 하면은 이제는 다시 상승 모멘텀이 살아나서 '비트코인이 상방으로 달려갈 수 있겠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3,000이 매우 중요한 자리다. 3,000 아래나 이 3,000 위나 지금 구간에서 감마 자체가 별로 없다. 그래서 쉽게 움직일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을 3,000을 지켜주는 게 더 중요하다. 이더리움도 똑같이 여기 이 채널 안에서 지켜줘야 될 자리에서 올라갔고, 똑같이 비트코인처럼 한 번 더 특성상 맞고 떨어지게 되면은 여기 저점을 한번 위협하고 다시 올라갈 수도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12월 1일 큐티 중단, 그다음에 이제 금리 인하까지 소식이 더 빠르게 소식이 전달되고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낙폭이 다시 떨어지는 낙폭이 크지 않고 다시 한번 상승으로 돌릴 수 있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이 두 가지를 참고를 해서 보시고, 비트코인은 9만, 이더리움은 3천, 여기를 지켜주는지를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더리움이 계속 떨어져서 제가 매수 대응을 얘기를 하고 저는 계속 공포에 매수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구간에서 얼마나 매집을 해 놓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포에 매수를 해 두시는 분들은 그 공포에 매수를 한 만큼 여러분들의 그 견딘
부분의 수익을 더 크게 내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믿고 홀딩을 하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는 떨어질 때 어느 정도 믿음을 가지고 모아가는 단계가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은 비트와 이더에 대한 좀 믿음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 정부가 이 코인을 버리지 않을 거라는 믿음. 그래서 저는 그 믿음을 가지고 좀 홀딩을 할 생각입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좀 더 디테일한 분석과 많은 종목들은 멤버십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멤버십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 외에도 멤버십에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자료들, 그다음에 옵션 같은 거 여러분들이 쉽게 참고를 해서 매매하는 데 도움이 받으실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참고가 필요하시면은 멤버십 이용해 주시면 되겠고, 멤버십 비용 자체가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이어가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